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러브레터였어요. 눈 덮인 홋카이도 평야에서 오겐키 데스까? 즉 당신은 안녕하세요라고 외치던 일본 여배우가 있었는데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바로 이 질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영화 러브레터의 주연이었죠. 나카야마 미호가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욕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불의의 사고 때문이죠? 네. 불의의 사고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고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정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히트 쇼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지금 주연 여배우잖아요. 오겐키 데스까라는 이 유행어를 정말 만들어낸 이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이 젊은 나이에 54살이었어요. 네,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인으로 사망을 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욕조 안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좀 많다고 그래요. 일본이 한 2만 명 가까이.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는 없는데 일본의 욕조가 굉장히 깊어요. 들어가면 사실.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예. 큰 통으로 돼 있고 가족이 한꺼번에 하는 그런 욕조들이 집에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익사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도 그렇게 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올해 54세 아까운 나이로 숨진 이 나카야마 미호는 199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저도 2번 봤습니다. 바로 이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보시죠. このへんてこな手紙が私の元に届いたのは3月初めのことだった。はい、家藤井月様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それが山田さんちやったら手紙は届かへんねん。ほんまに藤井月っちゅうことかな。あれだ。네, 당신은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는데 정작 자신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한 10년, 11년간 혼자 살다가 저렇게 됐는데요. 영화 러브레터는 1999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화가 이제 한국에 이 영화를 개봉하자.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봉이 됐는데 당시로서는 대단한 관객. 140만 명을 넘게 동원했어요. 예, 이게 사실 또 일본 영화다 보니까 일본 영화 국내 개봉되는 게 또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더라도 140명이면 정말 드문, 그러니까 대단한 그 당시에는 히트였다, 흥행작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화면에도 나왔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라는 이 말이 국내 코미디물, 그다음에 다양한 드라마, 예능 이런 데서 아주 굉장히 자주 패러디될 정도로 명장면으로 기억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건 조금 사생활은 좀 불행했습니다. 2002년에 냉정과 열정사이라는 책 유명하죠. 이 책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걸 쓴 일본의 소설가 스지 히토나리와 결혼했다가 12년 만인 2014년에 이혼을 했고 그렇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 영화에 한 2편 정도 출연할 정도로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지한파, 한국과 관계가 좀 많은 그런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나카야마 미호의 사망 원인 말씀하신 대로 욕조 익사 또는 이른바 히트 쇼크, 열 쇼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질환이죠? 네, 이 크게 한 3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히트 쇼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이렇게 추위 때 추위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혈압이 더 올라가면서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이제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이 와서 그러면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풀어지죠. 네.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이때는 이제 쇼크가 옵니다. 저혈압 쇼크가 와요. 저혈압 쇼크. 예, 이러면서 정신을 잃게 되죠. 정신을 잃었으니까 이 물속에서 정신을 잃으니까 물로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익사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실신에 의한 익사가 올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혼자 살았으니까. 그렇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잠이 들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목욕하다 잠듭니다. 예,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욕조는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서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빠지질 욕조가 않죠,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욕조들은 되게 통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영화에 많이 나와요. 꼬로록.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대고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또는 음주를 했다든지 또는 너무 피로했다든지 뭐 잠을 잘 못 잤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잠이 들어서 또 익사를 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분의 사인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가서 온천욕을 즐기시다가 히트쇼크로 사망한 사례가 꽤 있었어요. 예,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더군다나 참 가족끼리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모시고 일본 홋카이도에 여행을 가서 참 기분 좋게 이제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목욕탕에 가서 온천욕을 하시다가 이제 히트쇼크가 와서 이제 이렇게 심정지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했을 텐데 그거를 또 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이런 사고, 이건 사실 뭐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거의 절반, 46%가 대부분 욕실에서 발생을 하고 또 상당수가 골절로 이어져서 굉장히 좀 이후에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고관절. 예. 조심해야 합니다. 고관절, 특히 골절 되신 분들은 저도 지인들의 그런 말 안 하셨는데 대부분 좀 안 좋게 되신 결과가 많아서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연간 19,000여 건 집안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요. 욕실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노인이 90살까지 15년 동안 더 사는 동안 적어도 5번은 욕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다라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욕실이 사실 좀 편안하라고 가는 데인데, 씻으려고 가는 데인데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처럼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 들으면 섬뜩하죠. 90살까지 살면 5번은 집에서 죽을 고비를 맞는다. 어우,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히트쇼크 같은 이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를 이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춥거나 너무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을 좀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실 때에도 너무 추운 상태에 들어가신다든지 하는 걸 좀 피하시고 적당하게 좀 몸을 좀 데운 다음에 들어가시는 그런 방향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원하다 하면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시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물에 들어가실 때는 좀 이 손발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형식을 취해서 내 몸이 그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누군가 반드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군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걸 금방 캐치할 수가 있는데 혼자 가 계시는 경우에는 그런 행태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온탕에 가만히 앉으셔서 돌아가신 경우가 제가 이제 목격한 경우가 있어요. 열탕도 아닌데. 예. 근데 아무도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할아버지 그냥 앉아 계신다. 네네. 그다음에 사우나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랑 좀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60세 이상의 노인이시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60세 분들. 이상 노인 아니죠. 좀 죄송하긴 한데 70세 이상.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같이 목욕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들어가서 막 땀 낼 때까지 있는 분들 있어요. 아우 사우나에서 30분, 40분씩 계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예, 네.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로 짧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땀 내는 게 무슨 건강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못된 겁니다. 히트쇼크 증상은 어떤 거고 만약 환자를 발견하시면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야죠? 네, 히트쇼크 상태라면 이제 뭐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도 혹시 의식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되고 의식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니까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식이 돌아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체온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한여름에 우리가 겪는 열사병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때는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시원한 곳으로 모시고 근데 빨리 가면 안 된다면서요. 천천히. 이제 너무 빨리 가면 이제 우리 몸에서 왜 이 뭐 그 살갗에 뭐 생기잖아요. 네. 온도를 낮추는 걸 막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시원한 곳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찬물을 또는 시원한 물을 좀 드시게 해서 심부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의식이 없을 때는 바로. 무조건 119를 바로 부르셔야 돼요. CPR은 하면 안 되나요? 뭐 CPR을 하셔도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하. CPR을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괜히 거기서 뭐 영화 흉내 내지 말고 바로 119입니다. 불러라. 네. 자, 겨울에 운동하실 때 땀복 입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또 운동에서 땀내서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히트쇼크를 부를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이 땀복이라는 것은 체온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막아두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우리 몸속의 심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하시면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바로 이게 열사병, 일사병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운동하신다고 했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복 좀 필요하실 때 잠깐만 하시면 좋겠고 운동하실 때는 땀을 잘 흡수하는 옷 거기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중간중간 수분 섭취하셔야 되겠죠. 네. 겨울에는요, 너무 뜨거워도 탈, 너무 차갑게 하셔도 탈입니다. 이른바 한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저체온증, 동창, 동상,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네. 사실 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겨울에 생기는 주요 질환 두 가지가 하나는 저체온증이고 하나는 동상인데 저체온증이 한 80% 됩니다. 아, 그게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게 심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로 내려가면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다 일을 못해요.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단백질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효소도 있지, 그렇네요. 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도 있지, 다 있는데 술 많이 먹으면 못 느끼죠? 예, 못 느끼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금방 쓰러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동상이라는 것은 저체온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되면서 피부에 감각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도 오고 이상한 느낌도 올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면 동창이라고 그래서 조직이 괴사합니다. 이게 추워서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네. 터지고 조직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괴사. 네. 그래서 어휴. 이때까지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치료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밖에 노출되는 거,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는 거 이거 참으셔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술 드시면 몸에 이 추위가 안 느껴져 가지고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겨울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난방비 아끼겠다고 추위를 그저 참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아주 높인다.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서울대 의대하고 연대대 등 4개 의대 공동 연구팀의 조사 결과인데요. 난방 연료로 많이 쓰는 게 천연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비용이 오를 때, 즉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갈 때 이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1.71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파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좀 난방비를 줄인다고 좀 덜 떼는 거죠, 불을. 그러다가 이제 저체온증 때문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2022년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당시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이 파이프관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랬죠. 그 가스관. 그때 이제 이 유럽에서 난방비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해 겨울에 난방비가 10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6만 8천 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그 저체온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추울 때 제대로 난방을 못하면 환자가 늘어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참 이래저래 추위 조심해야 됩니다. 이처럼 맹추위, 강추위에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한 쇼크를 방지한다고 또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박사님? 네, 집안에만 계시면 또 이 문제가 또 많죠.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나가시는 게 좋은데 우선 실내 온도를 좀 잘 맞추셔야죠. 그래서 실내 온도를 적어도 18도 이상으로는 좀 하시면 좋겠고 18도는 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으실 그래도 한 텐데 20도는 돼야지 않을까요? 옷을 입으시면 사실 18도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복을 껴입어라. 그렇죠. 속옷을 좀 입거나 아니면 내복이나 겹겹이 입는 옷을 이용해서 좀 온도를 높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적당한 좀 운동, 몸을 좀 움직이는 실내 운동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수분 섭취를 자주자주 해주시면 이 몸이 자꾸 깨어나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밖에 문을 너무 환기를 자주 시키시면 집안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적당한 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기도 적당히 내복도 좀 껴입으시면서 사우나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